양민의 키워드 한손 노트 이번 시간 물권 변동 함께 열어드리겠습니다. 자, 물권 변동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권이 변동한다는 뜻은 물권이 생기고 변하고 소멸한다고 얘기를 해요. 민법 총칙에서 권리 변동이라는 개념하고 똑같은 거죠. 권리가 생기고 변하고 소멸하는 거를 권리 변동이라고 그랬죠. 물권 변동도 같은 맥락이에요. 물권이 나한테 생기고 변하고 사라지는 거. 이를 물권 변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변동은 득실 변경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먼저 첫 번째 원칙, 형식주의 원칙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을이 매매 계약을 합니다. 이렇게요. 매매 계약. 우리는 매매를 법률행위라고 그러죠. 매매 계약을 하고 매수인 앞으로 등기를 이전하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면 매수인이 어떻게 하죠? 소유권을 차지하게 되죠. 이때 매수인은 등기했을 때 소유권을 차지하죠. 이를 형식주의 원리라고 그래요. 형식을 갖췄을 때 소유권을 차지합니다. 이때 매수인은 법률상 소유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법률상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법률상 소유권. 그런데 말이죠. 매매 계약을 하고 똑같이요. 잔금까지요. 매수인이 부동산에 대한 잔금까지 다 치렀으나 등기를 하기 전이면 등기를 아직 하기 전이다. 그러면 이때는 법률상 소유권이 없죠. 이때를 뭐라고 하느냐? 사실상 소유라고 그래요.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눠가지고 정리를 하시는 거죠. 등기까지 이전하면 매매 계약하고 잔금 치르고 등기까지 이전하면 우리는 법률상 소유권이 생겼다. 형식을 갖췄으니까. 등기라고 하는 뭘 갖춰서? 형식을 갖췄죠. 그때 법률상 소유권이 넘어왔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등기라는 형식을 못 갖췄죠. 형식을 못 갖추면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사실상 소유라는 개념을 얘기를 해요. 이거는 세법에서 인정하는 개념이고 민법에서는 이런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세법에서는 등기 안 했어도 사실상 소유자에게 세금을 부과를 하죠. 건물을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근데 등기 안 쳤죠? 잔금까지 치르고 거기서 거주하죠. 그 사람을 사실상 소유자로 해서 세금을 매긴다는 거죠. 이 두 가지 점에 차이가 있다는 거. 근데 우리 민법은 형식주의 원리. 물권이 변동하려면 등기를 해야 됩니다. 동사는 그럼 뭐를 할까? 동사는 점유를. 20개 집단은 명인 방법을. 그 형식을 갖춰야 물권이 변동하는 것을 무슨 주의? 형식주의 원리라는 거죠. 그래 우리 물권법의 대원칙 그러면 형식주의 원칙이라는 거죠. 이걸 꼭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등기의 공신력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실까요? 갑이 가지고 있는 토지를 을이 소유권을 이전해 왔어요. 소유권 이전을 해왔는데 매매로 가져온 것이 아니라 서류 위조에 의해서. 여기 서류 위조가 포인트죠. 여기다 별표를 넣어주시면 갑 땅을 을이 서류 위조해가지고 등기를 이전했다는 거죠. 그거를 제3자 병이 모르고요. 이게 위조되었다는 걸 모르고 땅을 사왔다. 모르고를 뭐라고 그래요? 선이라고 그래요. 모르고 이 땅 가져왔지 매매로. 이때 병이 소유권을 차지하느냐? 차지하지 못합니다. 무효등기, 이 등기가 무효등기가 되는 까닭은 원인이요. 등기 원인이 없잖아요. 매매로 가져간 게 아니잖아요. 적법한 매매가 없죠. 서류를 어떻게 해서 위조해서 가져갔다. 그러면 이 등기를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무효등기라고 그래요. 원인 없이 가져갔으니까 원인 무효의 등기. 그 무효등기를 병이 어떻게 했다? 몰랐다. 모르고 가져갔다. 선이라는 거죠. 그래도 이 병이 소유권을 못 가져요. 이게 무효로 되면 이 병의 등기도 무효로 돼요. 이를 등기에 뭐가 없다고 그래요? 공신력이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무효 등기에 뭐가 없습니다? 공신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병은 이게 무효로 판명을 하면 이 등기가 무효로 판명을 하면 병의 등기도 무효. 병이 또 팔았다 A한테. A도 무효. 그 뒤에 다 거래한 게 다 무효로 돼요. 이게 무효로 되면 그 뒤에 거래된 것도 다 무효다. 이를 뭐라고 표현한다? 무효 등기에 뭐가 없다? 공신력이 없다. 그래서 선의3자 병은 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습니다. 소유권 취득할 수 없다는 거죠. 여기 별표. 그래서 이 등기도 무효, 병의 등기도 무효로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건 누구 거죠? 갑이요. 갑이 이 땅의 진정한 소유자 이렇게 얘기되는 거죠. 진정한 소유자다. 그래서 갑은 을의 등기도 이건 말소할 수 있고 이거 말소할 수 있어요.
말소해. 이거 말소해달라고. 이거 말소해달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병의 등기도 말소해달라고. 이거 말소할 수 있어요. 둘 다 말소할 수 있어. 무효니까. 이거 말소, 이것도 말소. 아니면 병에서 누구래요? 갑으로 소유권 이전을 할 수 있는데, 이전 등기를 할 수 있는데, 이를 뭐라고 표현하느냐? 진정명의 회복이라고 얘기를 해요. 진정명의 회복이다. 진정한 소유자 앞으로요. 소유자 앞으로 병에서 소유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전하는 거예요. 이전하는 거. 이전 등기를 하는 겁니다. 뭐 대신에? 말소하는 거. 이거 말소와 등기 대신에. 갑이 이 등기를 말소하는 거, 없애는 거죠. 없애는 거는 말소 등기라고 그래요. 말소 등기. 이거 말소 등기, 이것도 말소 등기죠. 말소하는 거죠. 왜요? 무효니까. 이게 무효니까 이것도 무효라서 말소 등기 되죠. 말소 등기 대신에 뭘로 써도 돼요? 이전 등기를 해도 되는데 이거를 진정명의 회복이라고 불러준다. 여기 별세개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갑은 소유권 찾아오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 거지. 이거 말소하는 방법 하나, 뭐 하는 방법? 진정명의 회복으로 찾아오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갑이 소유권을, 자기 진정한 소유권을 뺏어오는 방법, 찾아오는 방법 두 개. 말소 등기 방법, 진정명의 회복 방법 두 가지. 이게 갑이 소유권을 뺏어오게 된 궁극적인 원인은 뭐냐? 이 무효 등기에 뭐가 없어서? 공신력이 없어서. 얘가 등기를 이전해도 이게 무효로 된다는 거다. 얘가 소유권을 못 갖는다는 거예요. 이걸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물권법의 대원칙이죠. 거기다 그래 써주시면 돼요. 우리 물권법의 무슨 원칙? 대원칙이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작동하는데 두 가지를 이렇게 적어두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는 형식주의 원칙. 또 하나는 등기의 공신력 부인이다. 등기의 공신력 부인. 등기에 뭐를 부인하는 거? 공신력을요. 공신력을 뭐 하는 거? 부인하는 거. 이 두 가지가 우리 물권법의 대원칙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거. 이거를 써두시면 깔끔한 거죠. 자, 이래서 물권법 앞부분에 두 가지 원칙 짚어보셨습니다. 이어서 물권 변동에 등기가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 이 부분 짚어보도록 합니다. 우리가 집을 사든 아니면 토지를 사든 내가 매매계약서를 썼어도 등기를 안 치면 내 물건이 되지 않아요. 뭐를 갖춰야죠? 등기라는 형식을 갖추었을 때 물건을 내가 차지할 수 있죠. 이를 형식주의 원리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 민법의 186조에 보면 이렇게 적어놓고 있어요. 우리 민법 186조에 보면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의 변동은 뭐를 해야 된다고?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이렇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민법 몇 조가? 186조가. 186조죠. 이건 암기하셔야 돼요.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 변동은 뭐를 해야 된다? 등기해야 효력이 생긴다. 등기라는 뭐를요? 형식을 갖춰야 되죠. 근데 언제요? 법률 행위일 때. 여기서 법률 행위가 뭐를 뜻하느냐 이게 중요하죠. 법률 행위. 바로 매매계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매매계약이나 교환계약이나 이런 것들. 매매계약, 교환계약 등등을 뭐라고 그래요? 법률행위라고 그래요. 이걸 법률행위. 법률행위로 내가 물건을 차지하려면 등기를 해야 된다고 186조가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187조는요. 등기를 안 해도 돼요. 법률행위일 때는 등기하라고 그랬죠. 거꾸로요. 187조는 등기를 안 해도 됩니다. 등기하지 않아도 물건이 변동하게 되죠. 그죠? 그게 바로 40페이지에 있는 거죠. 40페이지에 법률 행위로 인한 건 등기를 해야 되고 법률 규정으로 인할 때는 등기 안 해도 된다. 두 가지죠. 그게 바로 186조와 187조의 차이점. 자, 그럼 이거 좀 더 짚어볼게요. 여기 보시면 등기해야 뭐가 생긴다고 돼 있어요? 효력이 생긴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등기는 이때 이 등기는 뭐예요? 효력 발생 요건이라는 거죠. 등기는 물권의 무슨 요건? 효력 발생 요건이지 뭐가 아니다? 존속 요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 별표. 생길 때 필요한 거예요. 등기는 물권 생길 때 필요한 거예요. 존속할 때 필요한 요건이 아니죠. 이게 그럼 어떤 의미로 작동하느냐? 이 등기가 어떻게 됐다? 원인 없이 불법 말소되었다. 말소되었다는 거죠. 누구에 의해서? 누군가에 의해서, 제3자에 의해서 말소당했다. 불법하게 말소됐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원인 없이 말소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원인 없이 등기가 말소되었다. 불법 말소되었다. 그래도 물권은 소멸하지 않는 거예요. 별표.
왜냐? 등기는 무슨 요건이에요? 효력 발생 요건이에요. 생길 때, 물건이 생길 때만 필요한 거예요. 존속 요건이 아니에요. 존속 요건이 아니야. 존속 요건이 아니야. 만약에 등기가 뭐라면? 존속 요건이면. 등기가 물건의 존속 요건이면 어떻게 돼요? 등기가 사라지면, 없어지면 물건도 없어져요. 근데 우리 판례는 등기는 발생 요건, 발생 요건이지 뭐가 아니라고요. 존속 요건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 포인트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느 땅에, 이 땅에 양민 앞으로요. 양민 앞으로 등기가 돼 있었다. 소유권 등기가. 등기돼 있죠. 이 땅이요. 이 땅 여기 만평이. 근데 말이죠. 이 등기가 누군가에 의해서 어떻게 됐다? 없어졌다. 원인 없이 없어져도 이 물건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왜요? 이 등기는 무슨 요건이에요? 효력 발생 요건일 뿐이에요. 존속 요건이 아니라서. 존속 요건이 아니라 발생 요건이라서 등기가 없어져도 이 등기가 누군가에 의해서 말소당해도 이 땅에 대한 물건은 사라지는 게 아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기억하시면 돼요. 등기가 사라져도, 등기가 말소돼도 물건은 사라지지 않아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효력 발생 요건이지 존속 요건이 아닌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죠.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볼게요. 구체적으로.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 변동은 등기하라고 그랬죠. 법률 행위로 인할 때. 언제냐 그러면 언제? 법률 행위죠. 법률 행위. 뭐가 법률 행위냐 따져볼까요? 바로 이거죠. 매매입니다. 매매 계약입니다. 매매 계약이나 무슨 계약? 교환 계약. 법률 행위죠. 그 다음 무슨 완결권? 예약 완결권. 예약도 뭐예요? 계약이죠. 교환도 계약이죠. 법률 행위죠. 이거 다 뭐예요? 소유권 취득하려면 등기해야 됩니다. 매매도 법률행위, 교환도 법률행위, 예약도 법률행위. 다 뭐죠? 등기해야 된다고. 시험에 다 떴던 거예요. 두 번째는요. 무슨 계약? 저당권 설정 계약. 저당권을 내가 설정하려고 그런다. 은행에다가. 그러면 이것도 뭐예요? 계약이죠. 계약이니까 뭐야? 등기해야지만 저당권이 생겨요. 계약이니까. 저당권 설정 계약으로 뭘 취득하려고 그래요? 저당권 취득하는 거. 이거 등기해야 돼요. 등기 안 하면 저당권 안 생겨요. 그 다음 세 번째죠. 공유 지분 포기죠. 지분입니다. 지분을 뭐 할 때요? 포기할 때. 포기할 때 등기해야 됩니다. 포기할 때. 지분이 생길 때도 등기해야 되고 나한테 내 지분이 이렇게요. 생길 때도 등기해야 됩니다. 이거 셋이서 땅 샀다. 그럼 3분의 1씩 지분이 있죠. 이 지분 취득할 때도 등기해야 되고 지분 뭐 할 때도 포기할 때도 등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 단어. 여기요. 포죠. 매포. 이거 머리 글자 두 개를 따볼게요. 매포를 일단 잡아둘게요. 매포.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주위에 보면 점이라고 나오죠. 점이 바로 뭐냐면 이거의 줄임말이에요. 점유 취득시효죠. 점유 취득시 완성일 때도 뭐 해야 돼요? 등기해야 돼요. 그리고 머리 글자 따면 이렇게 되는 거죠. 매포. 점은 뭐죠? 점유 취득시효. 매포점. 세 글자 있죠? 이는 뭐냐면 여기 있습니다. 이행 판결입니다.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무슨 판결? 이행 판결이라고 그래요. 이행을 명하는 판결은 무슨 판결? 이행 판결. 이행 판결일 때도 등기를 쳐야 돼요. 가령 강호동이가 가지고 있는 땅을 제가 샀어요. 매매 계약으로. 돈 10억을 주고 강호동이 땅을 내가 샀어요. 평창에 사둔 땅을. 그 땅을 매매 계약을 하고 돈까지 다 줬거든요. 근데 등기를 안 넘겨요. 강호동이가. 그러면 제가 땅을 매수한 제가 내가 돈까지 줬는데 등기 왜 안 넘겨? 그럼 제가 소송을 해야죠. 소송을 해가지고 등기를 가져오는데 어떻게 가져오느냐? 제가 강호동이를 상대로 소송을 놔요. 소유권 등기를 뭐 해달라고? 넘겨달라고. 등기를 넘겨달라고 제가 소송을 넣어. 그럼 제가 원고, 강호동이 피고. 그럼 법원이 어떻게 해요? 사실관계 확인한 다음에 판결을 해요. 판결을. 피고 강호동은 원고 양민에게 소유권 등기를 뭐 해라? 넘겨줘라라고 판결을 해요. 그 판결이 바로 무슨 판결? 이행 판결. 소유권 이전 등기 이행을 뭐 하는 거? 명하는 판결. 무슨 판결? 이행 판결이죠. 이 판결이 오늘 났어. 오늘 났어도 내 건 아직 아니야. 언제 내 거 돼요? 등기 가져올 때. 판결 받고 등기 가져올 때 내 거가 되는 거지. 판결만으로는 내 땅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등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매매 계약, 지분 포기, 점유 취득시효, 이행 판결. 매포점이 네 가지죠. 네 가지. 매포점이 그 다음에 뭐냐면 공유물의
협의 분할일 때 협의 분할. 이 공유부동산을 셋이서 협의로 분할하기로 합의를 했어. 오늘. 여기 가져 이만큼, 여기는 여기가 B가 가져, 여기는 C가 가져. 협의를 했죠. 협의로 분할이 됐다. 그러면 이것도 협의 분할이라는 거는 다른 말로 바꾸면 법률행위하고 똑같은 거예요. 협의를 해가지고 물건을 가져가기로 한 거니까 그래서 등기해야 됩니다. 협의 분할로 소유권 취득할 때. 그 다음에 공유물에 뭐가 있을 때요? 조정이 있을 때도. 조정이죠. 이 조정이라는 것도 당사자 의사죠. 당사자 의사를 법원이 조율하는 거야. 그래서 당사자 의사를 조율하는 거니까 이것도 법률행위에 준해서 등기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매포점이 협조해야 된다. 협조. 협은 뭐죠? 협의 분할입니다. 협의 분할. 공유물의 협의 분할로 소유권 먹을 때. 조는요? 조는 뭐의 줄임말? 조정이죠. 공유물의 조정이죠. 조정일 때. 그래서 매포점이라고 있어요. 매포점이 뭐 할 때요? 협조해야. 협조할 때 매포점이 협조하려면 등기해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죠. 6개. 물권 변동에 뭐를 요하는 거? 등기를 요하는 거 딱 6개다. 요거 암기해 두시면 깔끔하게 끝나는 거예요. 이걸로 다 끝나요. 등기를 해야 되는 경우를 골라라 그러면 이 6개로 끝나는 거야. 매포점이 협조해라. 매매계약, 포, 지분 포기, 점유취득시효, 이행판결, 협의 분할, 공유물의 조정 6가지. 오케이, 끝났습니다. 여기 암기법까지 적어놨죠? 매포점이 뭐예요? 협조해야. 협조해줘야 등기 전이 됩니다. 오케이,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죠. 여기 많이 어렵고 복잡하거든요. 복잡한데 그동안 우리 기출문제로 나왔던 건 이게 다야. 이걸로 끝. 자, 이어서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법률 규정으로 인한 물권 변동이죠. 법률 행위일 때는 등기해야 되죠. 근데 법률 규정일 때는 등기를 안 해도 됩니다. 보실까요? 법률 행위가 아니라 뭐로 인한 법률 규정으로 인한 물권의 변동은 뭐 없이요? 등기 없이 생겨요. 등기를 안 해도 되는 거죠. 이게 민법 187조. 그래서 우리 물권 변동에 두 개 조문을 두고 있는 거예요. 우리 민법은 186조하고 187조. 두 개를 써두시면 되는 거네. 이렇게. 두 개를 써두시죠. 뭐 간단하게. 몇 조하고? 186조. 187조. 두 개를 써두시고 등기를 할 때는 언제? 186조. 등기할 때. 등기하라고. 언제? 법률행위일 때. 법률행위가 뭐예요? 매포점이 협조해야 끝. 그 다음 187조는 등기하라고요? 안 해도 돼요. 언제? 법률 규정일 때. 법률 행위일 때는 등기해야 되고 법률 규정일 때는 등기를 안 해도 돼요. 두 가지 물권 변동의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다. 우리 민법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등기를 안 해도 되는 거죠. 이거 골라라. 물권 변동에 등기를 요하지 않는 경우를 골라라. 이거죠. 이게 시험 문제예요. 100%. 100% 나오는 거죠. 여기 A+. 자, 이게 곳곳에 널려져 있어요. 물권법 전체에 골고루 퍼져 있는데 곳곳에 막 퍼져 있는 거를 한꺼번에 다 데리고 왔어요. 바로 암기법의 효능이죠. 바로 암기법으로 이거를 한 번에 깨드립니다. 형성 판결입니다. 이행 판결은 등기해야 되는데 형성 판결은 등기 안 해도 돼요. 형성 판결. 그 다음에 토지가 수용됐어. 국가에서 내 땅을 개발한다고 수용을 했어요. 그러면 등기 안 해도 법원에 공탁금을 걸면 소유권을 가져가는 거예요. 국가에서. 수용이죠. 수용. 여기서 수용은 재결 수용입니다. 강제 수용. 그 다음 상속. 부모님이 돌아가셨죠. 돌아가시면 아들이 등기 없이도 돌아가신 때부터 물권을 차지하죠. 그 다음 경매죠. 내가 낙찰대금을 다 내면 소유권을 차지하죠. 그래서 네 가지죠. 형수상경 별표입니다. 형수상경. 매년 나와요. 매년 돌아가면서. 어떤 때는 요거를, 어떤 때는 수용을, 어떤 때는 상속을, 어떤 때는 경매를. 그죠? 예, 여기를 몇 번 내다가 지겨우니까 여기 내다가 그다음에 여기 내다가 돌아가면서 다 내는 거야. 돌아가면서 작년에는 상속이 나왔어요. 재작년에는 경매가, 그전에는 형성 판결이. 다 하셔야 되는 거 4개를 다. 그 다음 두 번째 건물 신축입니다. 건물 내가 빌라를 신축했어요. 저는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건물을 짓고 있거든요. 근데 준공이 아직 안 떨어졌어도 저는 들어가 살고 있어요. 입주해서. 그거 내 건물 생긴 거예요. 건물 어떻게 하면? 지으면 등기 없어도 내 물권 생긴 거예요. 건물 뭐 하면? 신축하면. 오케이. 그 다음 혼동이죠. 혼동에 의한 물권 소멸도 등기 없이요. 등기 없이 물권이 사라져요. 내가 전세권자예요.
전세권자가 집을 매매로 사면 전세권자인 나는 소유권이 하나 생겨. 매매로 가져오면 소유권 생기죠. 또 뭐가 있어요? 전세권 있죠. 두 가지가 동일인에게 두 가지 권리가 있는 거죠. 하나는 전세권, 하나는 소유권. 그럼 어느 걸 없애느냐? 큰 걸 남기고 작은 걸 없애요. 나한테 소유권도 있고 전세권이 있어. 그럼 어느 걸 날려? 전세권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걸 혼동이라고 그래요. 이 혼동은 등기 안 해도 없어지는 거예요. 등기 없이요. 혼동.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채권 변제가 되면 저당권 어떻게 돼요? 죽어요. 말소 등기 안 해도. 여기 별표. 변제하면 빚 갚으면이죠. 은행 빚 갚으면 저당권은 죽은 거야. 말소 등기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해도요. 말소 등기 안 하고 냅둬도 죽은 거야. 끝난 거야. 걔 목숨은 끝난 거야. 저당권의 목숨은 언제 끝난 거예요? 변제가 된 때. 빚이 완제가 되면 저당권은 죽은 거야. 그 저당권은 죽은 저당권이에요. 말소 등기 안 해도 죽은 거예요. 꼭 기억하십니다. 말소 등기 해야 돼요? 안 해도요. 말소 등기 없이요. 말소 등기 없이 죽은 거예요. 이거. 언제요? 변제가 됐을 때 죽은 거예요. 이 저당권은. 그 다음 기간 만료입니다. 기간 만료에 의한 용의물권의 소멸입니다. 이거 말소 등기 안 해도 죽은 거예요. 똑같아요. 여기도 말소 등기 안 하죠. 은행 저당권은 변제가 되면 말소 등기 안 해도 죽죠. 전세권이나 지상권은요. 계약 기간이 끝나면 뭐해도 말소 등기 안 해도 죽은 거예요. 저당권 죽듯이 용의물권도 죽어요. 용의물권 죽는 거예요. 언제 죽어요? 기간이 만료되면. 그래서 첫 번째가 형수상경이었죠. 두 번째는요. 신혼 기간 만료입니다. 신축, 혼동, 기간 만료. 신혼 기간 만료. 자, 그러면 2번까지 됐어요. 형수님이 상경했는데 그 이유가 왜 상경했느냐? 신혼 기간이 만료됐기 때문이다. 여기까지 자연스럽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갑니다. 세 번째 항목. 여기 볼게요. 여기 우리 자료에는 3번인데 4번을 먼저 할게요. 법정 지상권이 취득될 때. 이 지상권이 법률의 규정으로 취득되었다는 뜻이죠. 법률의 규정으로 지상권이 취득된 것. 이때는 등기 안 해도 돼요. 그 다음 전세권이 법정갱신되었다. 전세권이 계약 끝났죠. 끝날 때까지 나가라 마라 말이 없다. 그럼 그 말은 연장해서 쓰라는 거죠. 그를 법정갱신이라고 그래요. 이거 등기 안 해도 돼요. 전세권의 법정갱신도 등기 안 해도 돼요. 왜요? 법정갱신할 때 법정은 뭐의 줄임말? 법률의 규정의 줄임말이에요. 법률의 규정으로 갱신이 된 거니까 등기를 안 해도 돼요. 법정 지상권 취득할 때도 등기 안 하고 전세권이 뭐 할 때도요. 법정 갱신될 때도 등기 안 해도 돼요. 냅둬도 돼. 그 다음 저당권이 뭘로 생겼어요? 법률의 규정으로. 법률의 규정으로 저당권이 생겨도 등기 안 해도 돼요. 공통점은 다 뭘까요? 법정이라는 말이 들어갔죠. 바로 법정지상권, 법정갱신, 법정저당권. 공이 법정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죠. 등기 안 해도 돼요. 그 다음 밑에 볼게요. 계약이 해제되거나 취소가 되면 등기 없이 소유권이 복귀합니다. 이걸 자동복귀라고 그래요. 뒤에 계약법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런 개념이죠. A가 토지를 B에게 매매로 팔았어요. 매매로 팔고 매수인한테 등기까지 넘겨줬어요. 그럼 누구 거죠? 매수인 거죠. 등기 전에 했죠? 그럼 매수인 거죠. 매수인 땅 된 거죠. 이 땅은 매수인 땅 됐어요. 등기라는 뭘 갖췄어요? 형식을요. 형식을 갖췄으니까 B가 매수자가 소유자 된 거예요. 매수자 거. 그죠? 그런데 이 매매 계약이 해제나 취소가 되면 이 매매가 해제나 취소되면 이게 해제가 되었다, 취소가 되었다. 그럼 얘가 물건을 가져간 게 뭐 때문에 가져간 건가요? 매매 때문에 물건을 차지한 거죠. 그 원인의 의의가 꽝되면 이게 꽝되면 물권 변동도 애초에 없었던 거예요. 일로 이전하지 않아요. 그럼 물건이 누구 거냐? 매수인 게 아니라 누구 거예요? A, 매도인 거예요. 매도인이 이 땅에 뭐가 돼요? 소유자가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왜요? 원인의 의의가 꽝돼서. 그러면 매도인한테 소유권이 어떻게 한다? 자동 복귀한다 이거죠. 이 소유권이 일로 등기 없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등기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여기 땅. 물건이. 그래서 등기 없이도 소유권이 복귀했다 이런 겁니다. 등기 안 해도 돼요. 계약이 어떻게 되면? 해제되거나 취소되면. 그래서 세 번째는 이거예요. 법정 해제입니다. 법정 해제. 법정지상권 그다음에 뭐예요? 계약 해제나 취소. 잘 나오는 거죠. 아주 타켓으로 많이 나갔었어요. 우리 시험에.
계약이 뭐가 됐을 때요? 해제나 취소됐을 때 물권은 자동 복귀한다. 자동 복귀. 그래서 연결하면 이제 머리 글자로 연결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형수상경했어요. 왜요? 신혼기간 만료로 법정 해제돼서. 신혼기간 만료가 법정 해제됐다는 뜻이다. 마지막은 이겁니다. 집합건물이에요. 집합건물에서 뭐 취득할 때요? 공용부분이죠. 공용부분 득실 변경은 등기를 요하지 않습니다. 조문이에요. 아주 잘 나오는 거죠. 집합건물 아파트를 말하죠. 아파트 공용부분 득실 변경은 등기를 안 해도 돼요. 공용부분이죠. 공용부분. 또 아파트 어느 부분? 구분소유권이죠. 구분소유권 취득도 등기를 안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취득은 원칙 취득이야. 현대건설이 아파트를 지었다. 1000세대를 지었어요. 그러면 지으면 건물 신축한 거죠. 신축한 거니까 뭐예요? 등기 안 해도 돼요. 등기 없이 구분소유권 취득하고 공용부분도 취득해요. 어디에서? 집합건물. 그래서 등기를 안 해도 되는 거, 등기를 안 해도 되는 거는 연결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형수상경, 신혼기간 만료, 법정해제. 마지막이 뭐죠? 공용부분하고 구분소유권 취득. 이렇게 하시면 등기 안 해도 되는 거, 15개를 한꺼번에 끝냈어요. 여기서 여기까지 다 세면 15가지. 15개를 낱개를 외우시는 거는 머리 뽀개지는 거예요. 그거 아니야. 기억 못해. 강사나 기억되는 거죠. 우리는 암기할 거는 그냥 암기로 끝내는 거죠. 여기 무슨 원리가 있는 게 아니죠. 원리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끝내버리면 돼, 암기로. 머리 글자 따면서 정리합니다. 그죠? 형수, 상경. 그 다음에 신혼, 기간 만료.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법정 해제다. 법정 해제. 마지막이 뭐죠? 집합건물의 구분소유권하고 공용부분 취득. 4가지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형수상경, 그 다음에 신혼기간 만료, 법정해제, 마지막이 뭐죠? 집합건물에서 공용부분하고 구분소유권 취득. 4가지. 다 세면 이걸 낱개로 세면 15개가 넘어요. 이 부분을 낱개로 하지 마시고 이렇게 정리하실 것. 그래도 물권 변동의 대원칙이죠. 물권 변동의 대원칙. 186조냐, 187조냐. 다음 중 물권 변동의 등기를 요하는 거 골라라. 요하는 거. 요하는 거는 뭐죠? 매포 점의 협조예요. 다음 중 물권 변동의 등기를 요하지 않는 거. 요하지 않는 거 187조 여기 있죠? 형수상경에서 여기까지요. 이렇게 하면 한 문제를 아주 간단하게 파괴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물권 변동까지 같이 보셨습니다. 이어서 등기 청구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등기 청구권은 이런 개념이죠. 매도인 부동산을 매수인이 지난달에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잔금까지 다 치렀어요. 그러면 뭐 해달라고 그러죠? 등기 넘겨달라고. 이 부동산 등기 나한테 넘겨달라고, 협조해달라고, 등기 넘겨주는 거 협조해달라고 요구하죠. 누가 요구해요? 매수인이. 매수인이 누구한테요? 매도인한테. 이렇게 요구하는 거죠. 이를 등기 청구권이라고 그래요. 등기 청구권. 등기 넘겨줘, 나한테. 왜? 돈 받았잖아, 니가. 누가 요구하는 거예요? 매수인이 권리자가 되고 매도인은 의무자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이 등기 청구권하고 구별되는 건 뭐예요? 등기 신청권이에요. 등기 신청권은 등기소에다가 요구하는 거죠. 등기소에. 계약자가 누구한테? 등기소에. 등기 신청하는 권리. 이 등기 신청권은 등기법에서 등기 절차에서 말하는 개념이고 민법에서 말하는 거는 뭐라고 그래요? 등기 청구권이라고 그래요. 누가? 매수자가 매도인한테 등기소를 넘겨달라 이 뜻. 오케이. 이 등기 청구권의 성질에서 중요한 게 2가지인데요. 하나는 채권적 청구권이냐 물권적 청구권이냐 이걸 구별하는 게 첫 번째예요. 이걸 줄여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채청이라고 해요. 채청. 채권적 청구권을 줄여서 뭐라고 그래요? 채청이라고 합니다. 이 등기 청구권이 채권적 청구권일 때는 이게 몇 년이냐? 10년의 시효에 걸려요. 몇 년? 10년. 10년에 뭐에 걸린다? 시효에 걸린다. 소멸시효로 없어져요, 이게요. 무슨 뜻이냐? 이 땅을 을이 샀어요. 강원도에 있는 땅을 매매로 샀어, 내가. 근데 나는 서울 살잖아요. 투자 목적으로 사놨어. 근데 매매 계약을 2010년에 했어, 2010년에. 그러면 이분이 등기를 청구하게 된 원인은 뭔가요? 매매 때문이죠. 매매 때문에 등기 넘겨달라고 그러게 된 거죠. 이럴 땐 이게 뭐냐면 채권적 청구권이 얘기해요. 채권적 청구권. 그럴 때는 10년이죠. 이 등기 청구권이 몇 년? 10년의 시효에 걸립니다. 시효에 걸린다. 그럼 몇 년 지나면? 10년 지나버리면.
10년 지나버리면 이 청구권이 없어져. 그 말은 등기를 못 가져온다는 거야. 내가 땅을 사놨어도, 강원도 땅을 사놨어도 10년이 될 때까지 등기를 안 가져오면 이 권리가 박살나서 없어져 버린다는 거죠. 뭐에 의해서? 소멸시효에 의해서. 소멸시효 제도가 작동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반대로 물권적 청구권이면, 물청이면요. 물청, 줄이면 물청이라고 그래요. 물권적 청구권은 시효에 안 걸려요. 몇 년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시효에 안 걸린다. 그래도 이 청구권이 채권적 청구권이냐 아니면 물권적 청구권이냐는 이거죠. 10년 지나도 없어지느냐 안 없어지느냐 이거를 구별하는 데 실익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채권적 청구권으로 이해될 때는 언제냐? 바로 매매일 때요. 매매로 땅 샀을 때는 이게 채권적 청구권이에요. 10년 지나면 시효로 없어져요. 박살나요. 두 번째는 취득시효. 취득시효로 인한 때도 채권적 청구권이에요. 두 가지 기억하시면 돼요. 이 등기 청구권이 채권적 청구권으로 이해될 때는 언제하고 언제? 매매일 때하고 취득시효 두 가지야. 매매하고 취득시효일 때는 무슨 청구권? 채권적 청구권이다. 채청이다. 채청. 이건 몇 년에? 10년에 뭐에 걸린다? 시효에 걸린다. 소멸시효에 걸려. 두 번째, 물권적 청구권일 때는 언제냐? 실체하고요. 실체하고 등기가 뭐 할 때? 불일치할 때. 이게 무슨 뜻이냐? 실체하고 뭐하고? 등기가 불일치하다는 거죠. 언제 이런 일이 생기느냐? 이 배경이죠. 이 배경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하고 뭐가 불일치할 때? 실체와 등기가 불일치할 때. 여기 볼까요? 실체하고 등기가 불일치할 때란 이런 의미로 이해가 됩니다. 이런 의미로. 거기다 그림을 그려주시면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A 땅을, 강원도에 있는 A 땅을 B가 매매로 계약을 했다. 매매로 계약을 했다. 그리고 매수인 앞으로 등기를요. 등기까지 이전했어요. 그럼 누구 건가요? 매수인 땅이지. 매수인 땅. 등기 쳤네. 매수인 거 맞죠? 이 땅은 매수인 거다. 왜? 등기한 때부터 매수인 거죠. 형식주의 원리에 의해서. 그런데 말이죠. 문제가 된 건 이 매매 계약이 해제가 돼버렸다. 꽝 됐다. 꽝. 해제가 되면 얘가 소유권을 먹게 된 원인이 매매죠. 매매가 꽝 돼버렸죠. 그러면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이 매도인에게 그냥 복귀해버린다. 여기에 있다. 소유권이. 소유권은 여기에 있게 되는 거야. 소유권은. 왜요? 계약 자체가 꽝이잖아. 꽝. 애초부터. 계약이 없는 거잖아. 이게. 근데 등기는 누가 가지고 있어요? B가 등기 명의를 가지고 있죠. 등기 명의를, 껍데기를. 그러면 잘 보면 등기 명의상으로는 B 거고요. 실제 이 땅의 주인은 누구예요? A가 실제 주인이죠. A를 뭐라고 그래요? 실제 소유자. A가 실제 소유자지. 왜? 소유권 여기 있잖아. 이게 꽝 됐으니까. 등기 껍데기는요. 등기는 누구 거? B 거. 이게 뭐예요? 불일치하네 이게. A 건데 등기가 B로 돼 있죠. 그럼 이 등기는 소유자 표시를 잘못한 거죠. 그래 이 등기를 부실등기라고 그런다. 부실등기. A 건데 왜 B라고 등기돼 있어? 부실하고만 이게 부실해. 그래서 A가 소유권으로 이 등기를 어떻게 돼요? 말소시켜달라고. 말소해줘라고 청구하게 됩니다. 말소 청구를. 뭘로 말소 청구해요? 소유권에 기해서. 소유권에 터잡아서 이 부실등기를 말소해달라고 청구하죠. 바로 뭐에 기한 거니까? 소유권에 기한 거니까 이거는 물권적 청구권이다. 물권적 청구권. 그래서 소멸시효에 걸려요? 안 걸려요. 이건 10년 지나도 안 없어지는 권리야. 언제? 실체하고 등기가 뭐 할 때요? 실제하고 등기가 뭐 할 때? 불일치할 때. 이거는 이 말소 청구는 소유자가 말소 청구하는 거는 소유권에 기한 거라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아요. 여기 있습니다. 실체와 등기가 뭐 할 때요? 불일치할 때. 언제? 해제나 취소나 합의 해제일 때. 요거 꼭 기억하셔야죠. 여기 발표. 그래서 등기 청구권이 채권적 청구권일 때는 언제? 매매하고 취득시효일 때. 물권적 청구권일 때는 언제? 실체와 등기가 뭐 할 때? 불일치할 때. 요거를 꼭 암기해 두셔야죠. 그러면 깔끔해져요. 어려운 건 어렵게 끝내셔야 돼요. 어려운 걸 피하면 방법이 없어요. 피해갈수록 점점 구석으로 몰리거든요.
암기해버리면 돼, 간단하게. 이게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물권적 청구권은 시효에 안 걸리는 거야. 10년 지나도 안 없어지는 거야. 언제 그래? 실체와 등기가 불일치할 때. 그게 언제 그래요? 해제나 취소나 합의 해제할 때. 이 그림이다. 이 그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어서 등기 청구권이 소멸 시효에 걸리지 않는 경우. 자, 아까 제가 매매 계약으로 인한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라고 그랬어요. A 땅을 B가 매매 계약을 했다, 이거를. 매매 계약을. 그러면 매수인한테 뭐가 생기나요? 등기 청구권 생기죠, 이게? 이 등기 청구권은 뭐 때문에 생긴 거야? 뭐 때문에 생긴 거죠? 매매 때문에 생긴 거죠. 그러면 채권적 청구권이네, 이거. 채권적 청구권 맞죠? 그럼 시효에 걸려야 안 걸려요? 걸리죠, 10년에. 근데 시효에 걸리지 않는 게 있어요. 시효에 걸리지 않아. 언제냐? 얘가 땅을 뭐 할 때요? 점유할 때. 점유하고 있어. 저 강원도에 땅 사놨죠? 가서 B가 뭐 하고 있어? 감자 심고 노래하고 있어, 거기서. 감자를 심고 노래하고 점유하고 있다는 건 뭐야? 땅을 쓰는 거죠. 땅을 쓴다는 거는 권리를 행사하는 거죠. 권리를 행사하고 있으니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뭐 하면? 점유하면. 점유하면 시효에 걸리지 않아요. 여기 있죠? 두 번째는요. 얘가 농사 짓고 점유하다가 뭐 하면? C에게 전매하면. B가 누구한테요? C에게 뭐 하면? 전매하면. 이것도 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얘한테 팔았다는 거죠. 땅을 팔게 되면 얘는 어떻게 한 거예요? 권리를 행사한 거예요? 불행사한 거예요? 권리를 행사한 거지. 권리 행사했다는 거. 왜요? 매매로 넘겼잖아. 그럼 얘는 잠자는 게 아니죠. 소멸시효라는 법리는 언제 쓰이는 거냐? 권리 위에서 잠잘 때. 권리자가 권리를 내팽겨치고 잠잘 때. 잠자고 잠자면 10년 지나면 권리가 없어지는 제도가 소멸시효 제도라는 거예요. 언제? 잠잘 때. 권리를 내팽겨치고 잠잘 때. 근데 B는 점유했죠. 점유하고 농사 짓죠. 그럼 잠자는 게 아니죠. 여기 농사 짓잖아. 농사 짓는 걸 점유한다고 그래. 권리 행사한 거죠. 시효에 안 걸리는 거야. 왜? 권리 행사하고 있잖아. 두 번째는요. C에게 뭐 했어요? 전매를 했어. 땅을 전매했다. 그러면 소멸시효에 안 걸린다 이거죠. 두 가지 기억합니다. 특히 2번이요. 2번이 아주 중요해요. 자, 볼까요? 매수인이 점유를 하다가 다시 어떻게 했어요? 전매를 했어. 전매의 별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점유를 상실하고 얘한테 넘겨주죠. C한테. B가 점유를 얘한테 넘겨주고 얘는 점유를 뭐 하게 돼요? 상실하게 돼요. 점유를 상실하게 돼. 농사를 안 져. 얘가 얘한테 넘기니까. 그러면 시효에 걸려요? 안 걸려요? 왜 안 걸려요? 전매라고 하는 권리 행사를 한 거니까. 권리를 뭐해서? 행사한 거니까, 행사해서. 얘가 점유를 하거나 전매하면 시효에 안 걸린다. 여기 반드시 암기. 둘 다 전원합의체 판례예요. 시험에 꼭 나와요. 둘 중에 하나가. 그래서 두 가지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 등기 청구권은 매매로 인하면 원래는 뭐예요? 소멸시효에 걸린다죠. 걸린다. 안 걸리게 하는 방법. 이 등기 청구권이 시효로 안 없어지게 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하나는 뭐예요? 점유. 두 번째는 팔아. 이 과수원 팔아먹어. 전매해버려. 그럼 너 소멸시효에 안 걸려. 두 가지다. 농사를 짓든가 아니면 C에게 전매를 하든가 둘 중에 하나다. 그러면 이 등기 청구권은 소멸시효로 없어지지 않는다. 다음 세 번째. 등기 청구권의 양도죠. 여기가 최근에 뜨거운 거죠. 왜 뜨겁냐? 최근 판례, 이 판례가. 이 판례가 아주 최근에 나온 판례라서 모든 시험에 다 탁해져요. 작년에도 나왔고요. 올해도 또 나올 거예요. 자, 등기 청구권은 여기 볼까요? 매매로 인할 때요. 매매로 등기 청구권이 생겼다. 여기 저 보시면. 등기 청구권이 매매로 생겼다. 매매로. A 땅을 B가 매매 계약을 해가지고 B가 등기 청구권을 가지게 되었다. 이거 뭐죠? 채권적 청구권이죠. 이거. 이번에는 A 땅을 B가 뭐 했다? 매매가 아니라 뭐 했다? 점유를 했다. 그냥 점유. 이거는 매매 계약을 한 거. 이거는 뭐 한 거? 그냥 점유를 한 거죠. 몇 년간? 20년간. 20년 동안 점유하면 뭐가 생겨요? 취득시효로 뭐가 생겨? 똑같이 등기 청구권이 똑같이 생겨. 근데 말이죠. 우리는 방금 전에 공부하기를 매매로 인한 등기 청구권도 채권적 청구권이다. 시효에 걸린다고 그랬어요. 10년에. 그러면 뭐로 인한 거? 점유취득시효이란 등기 청구권도 채권적 청구권이다. 시효에 걸린다고 그랬죠. 둘 다. 얘도 걸리고 얘도 시효에 걸리죠. 둘 다 10년에.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B가 가지고 있는 이 등기 청구권을 누구한테요? C한테 넘기려고 그래. 넘기려고.
이걸 등기청구권의 양도라고 해요. 넘겨주는 거야. 이 청구권을 C한테 넘기려면 이 A, 땅 주인 A한테 허락이나 동의를 받아야 되느냐 이거죠. 얘 승낙이나 동의를. 얘 승낙을 받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게 여기서 포인트다 이거지. 여기 보세요. 성질은 둘 다 채권적 청구권 둘 다 똑같아요. 근데 뭐가 다르냐? 양도할 때 요건이 달라요. 매매일 때는요. 매매일 때는 매도자하고 매수자 간에 뭐가 있어요? 신뢰관계가 있어요. 왜요? 계약관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등기청구권을 B가 누구한테 C에게 양도해서 넘겨주려면 얘한테 넘기려면 이 청구권 넘겨버리려면 양도하려면 반드시 뭐가요? A의 승낙이 요건이에요. 매도인의 뭐가? 승낙을 요건으로 한다. 여기 별 3개. 얘가 승낙하면 이 청구권은 C한테 넘어간 거야. 넘어가면 C는 어떻게 돼요? C가 누구한테요? A한테 가서 등기 가져와 이렇게 하면 돼요. 직접. A한테 직접 등기 달라고 할 수 있어요. 왜요? 이게 넘어왔잖아. 얘가 승낙해줘서. 그런데 말이죠. 밑에 보시면 취득 시일 때요. 취득 시일 때는 승낙을 요하지 않는다는 거야. 이게 달라요. 아니 이건 또 왜 승낙을 요하지 않는 거야? 머리 아프게. 얘는 승낙을 얻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얘는 승낙을 요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 취득 시효는 계약 관계가 서로 없어요. A하고 B하고 계약이 없어. 이건 위에는 계약이 있죠. 계약이 없어. 그냥 점유만 한 거야. 점유만. 그래서 B하고 A 사이에는 뭐가 없어요? 계약 관계도 없고 신뢰 관계도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이 청구권을 뭐 할 때요? 넘길 때. 넘길 때는 얘 동의가 필요 없어요. 얘 동의나 승낙이 필요 없어요. 이 점이 다르다. 그래서 B가 이 등기 청구권을 누구한테? C한테 뭐 한다고요? 양도한다고. 양도 통지만 하면 돼요. 양도 통지요. 양도 통지만 하면 이 청구권은 C에게 넘어가 버린 거야. 이때 A한테 뭐를 받지 않는다? 승낙을 받지 않는다. 별 3개. 엄청나게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 들어있습니다. 이게 사례 문제로 나올까요? 사례 문제로 내기 너무 좋은 구성이에요. 이 부분 그림을 꼭 그려주실게요. B가 가지고 있는 등기청구권을 누구한테요? C에게 넘기는 거죠. 넘기는 거를 등기청구권의 양도라고 그런다. 이때 매매일 때는 어떻게 한다? A의 승낙. 얘 승낙이 없으면 A의 승낙이 없으면 얘가 가져가요? 못 가져가. 못 가져가 C가. 그럼 C는 A한테 등기 달라고 못 하는 거야. A의 승낙이 없을 때는. 그런데 취득시효일 때요. 취득시효라는 이 등기청구권은 양도 통지요. 양도했다고 통지만 하면 되고 얘한테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다. 여기 방점을 찍습니다. 이렇게 해서 등기청구권까지 연결을 하셨어요. 자, 그래 이번 시간에 4가지를 보셨어요. 자, 우리 민법에 대원칙이 2가지라는 거죠. 첫 번째가 형식주의 원칙이라는 거죠. 형식주의 원칙 보셨고 그 다음에 등기에 공신력이 없다라는 거. 이게 첫 번째죠. 그죠? 그 다음 3번째는 물권 변동에 등기를 요하는 거. 언제죠? 법률행위일 때. 법률행위일 때는 등기해야지. 법률행위 186조. 그럼 법률행위가 구체적으로 뭐를 얘기한다? 매포 점의 협조예요. 오케이. 매매계약, 그 다음에 지분 포기, 점유취득시효, 이행 판결, 그 다음에 뭐죠? 협의 분할하고 조정 6개. 4번째는 등기를 안 해도 되는 거. 언제죠? 법률 규정일 때. 형수 상경. 예, 여기 나와 있죠. 5번째가 바로 등기 청구권 되겠습니다. 등기 청구권이 채권적 청구권이냐 매매일 때, 취득시효일 때, 그 다음에 물권적 청구권일 때는 언제? 실체와 등기가 불일치할 때. 기억하시면 되죠. 그 다음 등기 청구권이 소멸시효에 안 걸릴 때. 안 걸릴 때는 언제요? 점유했을 때하고 전매했을 때. 그 다음 등기 청구권 양도할 때는 2가지가 나눠진다. 2가지로 나눠지는데 매매일 때하고 뭐로 나눠진다? 취득시효일 때로 둘로 나눠진다. 매매일 때 등기 청구권 양도하려면 매도인의 승낙이나 동의가 요건. 취득시효로 인한 때는 승낙이 필요 없다는 거. 오케이. 그래서 5가지를 이번 시간에 정리를 끝냈습니다. 이 중에 시험 2개 잡으시면 돼요. 오케이.